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기다리는 집 말고 다른 남자의 집으로 갔어요. 51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제가 그 남자의 현관 앞에 서서 노크를 했습니다. 손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 입안이 바짝 말랐고 제 심장 소리가 귀 안쪽에서 울렸어요. 포옹으로 끝낼 수 있었는데 제가 먼저 입을 맞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그 밤의 냄새가 납니다. 비 온 뒤 아스팔트 냄새와 그 남자의 낡은 면셔츠에서 나던 따뜻한 비누 향이요.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그 밤이 아직도 제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혼 24년 차입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오래된 사람이에요.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뉴스를 보고 밥을 먹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사람.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됐어요. 저는 그게 다 원래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달랐어요. 처음 만난 날부터 제 이름을 불렀어요. 미선 씨. 그 두 글자가 이상하게 가슴 한쪽에 남았습니다. 그는 제 딸 학교의 학부형이었고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어요. 우리는 학교 앞 카페에서 몇 번 마주쳤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상했던 건 시선이었어요. 그 사람은 저를 오래 봤어요. 불편하지 않을 만큼, 그렇지만 모른 척할 수 없을 만큼.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그 눈이 느껴지면 저는 창밖을 봤어요. 딴 데를 보면서도 그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오랫동안 아무도 저를 그렇게 바라본 적 없었다는 걸.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어요. 아이들 학교 시간인데 우산을 안 챙겨온 부모들이 처마 밑에 서 있었고 저도 그 사람 옆에 서게 됐어요. 어깨가 닿을 것 같은 거리였는데 그 사람이 조용히 한 발짝 처마 안쪽으로 비켜줬어요. 저를 위해서요. 아무 말도 없이요. 빗소리만 있었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발 앞에 튀고 우리 둘 다 아이들이 나오는 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숨이 이상해졌어요. 아무 일도 아닌데 숨을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몰랐어요. 처마에서 빗물이 실처럼 흘러내렸고 저는 그것만 보면서 속으로 말했어요. 그냥 비 피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왜 그 말을 제 자신한테 해야 했을까요? 그가 나직하게 말했어요. 미선 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비 그칠 때까지만요. 저는 그 말에 대답하기까지 빗소리가 3번 귀를 지나가는 걸 들었어요. 커피를 마셨어요. 비가 그쳤어요. 우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저는 요즘 혼자 자주 온다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놀라서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가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어요. 조용히요. 왜요? 한 글자짜리 그 물음이 목구멍을 막았어요. 아무도 그렇게 물어봐 준 적이 없었거든요. 괜찮냐고도 아니고 왜 우냐고. 저는 대답 못하고 창밖을 봤는데 가로등이 2개로 번졌어요. 그 사람은 재촉하지 않았어요. 다른 이야기로 돌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거기 제 옆에 있었어요. 그게 제일 위험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몇 번 더 만났어요. 2번째는 그 사람이 먼저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시간 있으세요? 국수 먹으러 가는데요. 국수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근사한 데도 아니고 그냥 국수집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더 무서웠어요. 꾸밈이 없으니까요. 핸드폰을 들었다 내려놓고 또 들었다 내려놓고 화면이 꺼질 때까지 그러다가 답장을 쳤어요. 몇 시요? 국수집은 나무 의자가 삐걱거리고 멸치 국물 냄새가 벽에 배어 있는 오래된 곳이었어요. 우리는 마주 앉아서 국수를 먹었고 별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러다 그 사람이 자기 그릇에 계란을 제 국수 위에 얹어줬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목이 꽉 막혀서 더 넘길 수가 없었어요. 왜요? 또 그 한 글자가 왔고 저는 웃으면서 아니요. 그냥요 했어요. 근데 웃음이 한쪽으로만 올라갔고 그 사람은 그걸 보고도 더 묻지 않았어요. 세 번째 만남은 제가 먼저였어요. 그날 남편이랑 다퉜어요. 소리를 지른 건 저 혼자였고 남편은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서 있었어요. 슬리퍼도 안 신고 차가운 타일 위에서요. 그 차가움이 발에서 발목으로 무릎으로 올라오는데 저는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벨이 2번 울렸어요. 미선 씨? 잠을 자다 받은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그래도 전화를 끊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한참 침묵이 있다가 그 사람이 말했어요. 나와요. 어디로 오라고도 안 했어요. 이유도 안 물었어요. 그냥 그 2글자였어요. 저는 코트를 걸치고 나갔습니다. 그 사람 차는 공원 앞에 서 있었어요. 제가 문을 열고 타자마자 히터가 켜져 있었어요. 제가 나올 때부터 틀어뒀던 것 같았어요. 따뜻했어요. 창밖에 공원 가로등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바람 부는 날이었거든요. 나뭇잎이 빛 안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는 그냥 그걸 봤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그 사람이 운전대에서 손을 떼더니 기어봉 옆에 그냥 손을 내려놨어요. 제 손 가까이에요. 잡으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 놓은 거예요. 저는 그 손을 보다가 제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 사람 손 위에 제 손을 올려놓는 순간 눈물이 소리도 없이 흘렀어요. 뭔가 오랫동안 꽉 막혀 있던 게 조용히 열리는 것처럼요. 그 사람은 손을 빼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말했어요. 미선 씨, 저 요즘 미선 씨 생각 많이 해요. 저는 잡고 있던 그 손에 천천히 힘을 줬어요.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저울처럼요. 기울면 다시 못 돌아오는 저울이요. 돌아서서 그 사람을 봤어요. 처음으로 제대로요. 눈 밑에 잔주름이 있었어요. 피곤해 보였어요. 근데 저를 보는 눈이 너무 조용했어요. 흔들리지 않고 그냥 거기 있는 눈이요.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안 되는데. 그런데 입 밖으로는 다른 말이 나왔어요. 저도요. 그 사람 집에 처음 간 건 핑계가 있었어요. 딸한테 줄 책을 받으러 간 거였어요. 그게 다였어요. 받고 나오면 됐어요. 현관에서 책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차 한잔하고 가요라고 했어요. 저는 괜찮아요라고 했어요. 2번 말했어요. 괜찮다고요. 근데 신발을 안 신었어요. 집안은 조용했어요. 아이는 자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났고 저는 소파에 앉아 책꽂이를 봤어요. 낡은 책들이 삐뚤삐뚤하게 꽂혀 있었어요. 정리가 안 된 게 아니라 오래 읽은 흔적들이요. 책마다 접힌 자국이 있고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혼자 보냈을까 그 생각이 났어요. 국화차가 왔어요. 노란 꽃잎이 뜨거운 물 위에서 천천히 퍼지고 있었어요. 소파가 작아서인지 아니면 제가 더 가까이 있었는지 그 사람의 팔이 제 팔에 닿아 있었어요. 우리 둘 다 빼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오늘은 오래 있어요. 저는 찻잔을 2 손으로 감쌌어요. 손이 따끔거릴 만큼 뜨거운 잔을 꽉 쥐면서 저는 거기 있었어요. 일어나지 않고요. 밤이 깊어졌어요. 창밖에 달이 있었어요. 구름이 달을 가렸다가 지나가면 방 안이 잠깐 밝아졌다 어두워졌어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어릴 때 꿈, 제일 후회하는 것,
새벽에 혼자 깨면 드는 생각들이요. 그 사람은 새벽 3시에 가끔 혼자 깬다고 했어요. 그냥 천장을 본다고요. 저도 그렇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누군가 옆에 있으면 달라요. 그 시간이. 저는 그 말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이 제 머리카락을 쓸어줬어요. 이마에서 귀 뒤로 천천히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숨을 참았어요. 들이쉬지도 내쉬지도 않고요. 그 감촉이 사라지지 않게요. 손가락 끝이 목 뒤를 살짝 건드렸을 때 저는 눈을 떴어요. 그 사람이 가까이 있었어요. 눈이, 코끝이, 입술이요. 숨결이 제 얼굴에 닿았어요. 따뜻했어요. 국화차 냄새가 났어요. 그 사람 손끝이 제 머리카락 사이를 천천히 지나갔어요. 한 올 한 올을 기억하려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 짧은 접촉 하나에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혹시 그 사람도 들을까봐 겁이 날 정도였어요. 그 손이 귀 뒤를 지나 목덜미에 닿았을 때 제 어깨가 아주 조금 떨렸어요. 그 사람도 그걸 느꼈는지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가면 아무 일 없던 걸로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더 잔인했어요. 붙잡지도 않고 재촉하지도 않고 선택을 제게 넘기는 그 다정함이요. 그래서 더 무너졌어요. 저는 눈을 떴어요. 그 사람은 숨이 닿을 만큼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원하면서도 끝까지 참아주는 사람의 눈으로요. 그걸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이 위험한 이유를 나를 흔들어서가 아니라 끝까지 참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51년 동안 붙들고 살던 것들이 그 눈앞에서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좋은 딸로, 좋은 아내로, 좋은 엄마로 살아야 한다고 믿었던 것들이요. 저는 속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물었어요. 정말 이래도 되나? 그리고 바로 알았어요. 이미 늦었다는 걸. 마음은 훨씬 전에 그 사람에게 가 있었다는 걸. 제 손이 먼저 올라갔어요. 그 사람 셔츠 자락을 아주 약하게 쥐었어요. 놓지 말아달라는 사람처럼요. 그 순간 그 사람 숨이 아주 조금 흔들렸어요. 그걸 보고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도 나만큼 참고 있었다는 걸. 제가 먼저 앞으로 기울었어요. 아주 천천히. 돌아갈 시간을 일부러 남겨두듯이.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입을 맞췄습니다. 닿는 순간 제 심장이 정말 한 박자 멈춘 것 같았어요. 세상이 아주 잠깐 숨을 참은 것처럼 방 안의 공기까지 멈춰버린 느낌이었어요. 그 사람 입술은 생각보다 따뜻했고 생각보다 조용했고 무서울 만큼 다정했어요. 저는 그 짧은 다음 하나만으로도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제 얼굴을 감싼 손에 아주 천천히 힘을 주었어요. 붙잡는 게 아니었어요.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괜찮냐고 마지막으로 묻는 사람처럼요. 그 다정함에 저는 더 깊이 망가졌어요. 제가 먼저 다시 입술을 겹쳤어요. 이번엔 확인하듯이, 정말 이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듯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는 걸. 외로워서 흔들린 하룻밤 같은 게 아니라는 걸.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원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가고 있다는 걸. 입술이 떨어진 뒤에도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뛰어서 갈비뼈 안쪽이 다 아플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단 한 번의 입맞춤인데도 이전의 나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걸. 한참 뒤에야 우리가 조금 멀어졌을 때 그 사람이 제 이마에 조용히 이마를 맞댔어요. 눈을 뜨지 않았어요. 저도 그 사람도요.
서로의 숨이 아직 섞여 있는 거리에서 그 사람이 아주 낮게 제 이름을 불렀어요. 미선 씨. 그게 다였어요. 이름 두 글자. 근데 그 목소리 안에 그 사람이 숨기고 있던 것들이 다 들어 있었어요. 그리움이요, 조심스러움이요,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것도요. 괜찮아요? 그 사람이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새벽 2시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은 자고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찬물을 틀었어요. 손을 씻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요.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달랐어요. 나이 든 얼굴인데 그날 밤만큼은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무서운 건지 슬픈 건지 행복한 건지 모르겠는 그 표정이요. 거울 속 제 자신한테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대답이 없었어요. 수도꼭지에서 물만 계속 흘렀어요. 우리는 결국 다시 만나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붙잡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겠죠.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갈 수 없는지를요.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저는 계단을 내려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근데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한참 뒤에 났어요. 그 사람이 오래 서 있었겠죠. 문 앞에서요. 지금도 저는 같은 집에 살아요. 같은 남편과 같은 아침을 맞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예요. 새벽 3시에 혼자 깰 때 더 이상 세상이 텅 빈 것 같지 않아요. 어딘가에 지금 이 시간에 천장을 보고 있을 사람이 있다는 걸 아니까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 사람 번호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다면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곁에 있어 주세요. 혼자 안고 있는 감정이 있는 분께 이 이야기가 작은 숨구멍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숨기지 않고 찾아올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